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책임남으로 돌아온 대구부동산 스터디. 두 번째 책, 세 번째 장, 세 번째 장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장이 더 길어졌습니다.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 새 아파트를 재래시장에서 값 깎듯이. 자, 전국의 미분양 가구 오늘자로 조사해 봤는데요. 한 6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억 정도 잡으면요. 요거 30조예요. 30조. 300조가 아니고 30조입니다. 30조. 30조를 기억해 두세요. 근데 PF 부실은 얼마인가요? 지금 거의 200조에 육박합니다. 학계가 202조네요. 학계가 202조. 미분양 다 해봐야 30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지금 졸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 그리고 죄송합니다. 삐라 지을 준비를 해놨다는 거다. 브릿지론부터 시작해서 땅 부지 작업, 확보 작업부터 시작해서 돈을 막 뿌려놨다는 거죠. 공급 부족? 그런 이야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쿠팡 링크, 자,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페이지를 어디에 고정을 해둘까요? 어디에? 자, 고정을 해두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각 깎듯이 이 페이지에 고정해두고 읽어나가겠습니다. 식품회사에 근무하는 40세의 남성 K. 그가 구입한 아파트는 대형 건설회사의 작품으로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붙어 그야말로 대목인 곳이었다. 넓은 주차장은 기본이고 베란다에 나가면 도쿄타워가 보였다. 바둑 판무늬의 세련된 골목길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그의 아파트는 7억 2천만 원의 시장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가 이 아파트를 장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영업사원이 한 말이었다. 눌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평균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20% 이상 할인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옆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5억 6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적어 보여주었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할인을 무색히 하는 파격적인 덤핑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주변 아파트들 역시 비상식적인 할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중 대다수가 상식 밖에 할인을 하고 있다. 마치 크리스마스를 하루 넘긴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할인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사실 이 같은 파격적인 할인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다만 아파트 투자자 및 분양주가 신문과 잡지의 광고주였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일본하고 정말 비슷하죠. 일본 내 레로라 하는 대기업인 D사와 M사를 비롯한 명문 기업도 가격이나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나친 가격 경쟁은 기업의 원래 목적인 이익은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판매량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기이한 현상을 불러왔다. 마치 기업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경기 파악에 민첩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재래시장에서 값을 깎거나 덤이라도 하나 더 얻어내려고 실랑이를 하듯이 아파트 가격 역시 흥정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고층 아파트를 보러 간 36세의 M은 북유럽 스타일로 꾸며진 24평의 아파트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5억 3천만 원이란 가격은 부담스러웠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한 M은 과감하게 4억 원을 불렀다. 영업 담당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으나 M이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보이자 윗분과 의논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M은 자신이 제시한 4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외국계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36세의 여성 A. 그녀는 24평의 아파트를 희망했지만 안내를 받은 곳은 27평이었다. A가 예산 초과라고 난색을 표명하자 담당자는 20%의 가격 할인은 물론 모델하우스의 침대와 테이블, 조명가구, 에어컨을 덤으로 주겠다고 했다. A의 표현에 의하면 얼른 가져가라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A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답게 꼼꼼하게 계산해 본 후 좀 더 나을 것이 있다라는 생각에 아직도 흥정 중이다. 영업자의 생각해보겠다. 혹은 힘들 것 같다. 등의 말은 단순한 제스처에 불과하다. 영업자 역시 실적 달성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헐값이라도 아파트를 팔아야만 한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한두 푼도 아닌 고가의 아파트 가격의 할인이 일반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쿄에서 유명한 부동산 업자는 이 같은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마디로 지나친 공급 때문이다. 자, 영상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자, 미분양도 현재 많은 상태에서 엄청난 PF가 일으켜져 있다는 말은 여전히 공급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지나친 공급 때문입니다. 팔리지 않고 남은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는 계속 올라갑니다. PF 계속 발생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이 하루가 다르게 신형이 나오듯 작년 아파트도 벌써 구형 모델이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 다른 회사의 아파트가 같은 시기에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설계 구조에 문제가 있어 절반 이상 팔리지 않고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미분양으로 남겨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대폭적인 할인을 단행할 수밖에요. 이 외에도 하자 없는 70세의 아파트를 도쿄에 분양했지만 16채가 미분양으로 남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한다. 주변 아파트 가격의 폭락은 시세에 영향을 미쳐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재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의 할인 비상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나토구는 특히 도시 매기 현상으로 매우 인기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2천만 원이던 25평의 아파트가 1억 6천만 원 할인되어 분양되었다. 완공한 지 1년 지났지만 4분의 1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건설업체는 팔리지 않고 남아있던 미분양분에 대해 세대당 8천만 원의 대책비를 마련했다. 우리도 요즘 이런 거 있죠. 대책비.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하게 2세대분의 대책비를 한 세대에 몰아 1억 6천만 원의 할인을 감행했다. 이 건설업체는 모든 미분양분에 대하여 2세대분인 1억 6천만 원을 할인해주고 있으므로 세대당 8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대책비로도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에서 기업의 이익은 20% 정도로 본다. 이를 초과하는 할인은 그대로 기업의 적자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할인되는 것은 부동산 업자가 밝힌 바와 같이 공급 과잉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2002년 2월 맥도날드는 반액 햄버거를 출시하여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1040엔인 햄버거를 520엔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 것이다.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획기적인 마케팅에 소비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맥도날드의 수익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맥도날드 햄버거 원가는 대략 320원 정도로 개당 720원의 이익이 남는다. 반액 햄버거의 출시기로 이익은 200원으로 하락한다. 이런 구조에서 손익계산법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720 나누기 200은 3.5. 햄버거의 판매가 이전보다 3.5배 많으면 되는 것이다. 맥도날드의 전략은 박리담회로 대량 판매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치상, 계산상으로 단순한 이 논리가 현실에서는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맥도날드의 마케팅 역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말았다. 현재 한국에서도 반값 아파트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부실 토지 자본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맥도날드의 반액 햄버거 전략만큼 위험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내려간다. 이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경제법칙이다. 주거하는 사람에 비해 아파트 수가 많은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겠는가.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실수요자가 없는 신규주택의 공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04년 일본 수도권의 신규주택은 8만 채를 돌파했다. 더불어 이베 지역을 중심으로 500에서 700대의 타워 아파트와 2,000채에 가까운 아파트 빌딩군이 완공됐다. 또한 등등등등 여러 지역에 계속 완성되고 있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질 때마다 그 이전의 아파트는 이제 구형이 되어 중고가 되어버린다. 최신형 가전제품을 선호하듯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업자들은 새로운 물건에 자신의 건물이 밀리지 않도록 재고 정리에 들어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고를 떠안고 있느니 적자를 감수하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아파트의 대량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부동산 업계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법칙마저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무법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게는 여전히 토지나 주택 구입에 매년 240억 엔을 투입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불안과 침체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일본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경제활동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단지 가게가 매수한 240억 원의 토지가 지가 하락으로 절반이 된다고 가정할 때 120조 원이 바로 부실채권으로 변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도 지금 부실채권들이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임대, 임차 그런 관계에서도 부실채권이죠. 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거. 아파트가 남아 돌면 그만 지으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본 경제의 근본과 직결된 뿌리 깊은 집안 사정이 있다. 일본 정부의 경기 회복 기폭제가 바로 아파트 건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노동 인구 중 4분의 1이 어떠한 형태로든 건설업과 연관되어 있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중 실제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준건설업자인 셰시, 커튼, 인테리어, 가구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따져보면 더더욱 아파트 건설을 중단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오늘도 새로운 아파트는 계속 건설되고 있다. 이게 일본이 그 91년도에 집값 본격 하락을 시작하고 나서 15년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는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1세대당,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1세대당 아파트 한 채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때 당시에 메모 제가 남겨둔 거네요. 앞으로도 우리의 분양가도 올라간다. but 할인율이 존재한다. 따라서 구축은 힘을 쓰기 어렵다.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네요. 그리고 태그를 붙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말 동안 또 제가 한번 더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메모도 굉장히 많이 남겨놨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기와 일본의 시기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15년 있는 걸 더했다가 뺐다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대출금은 곧 가족의 족쇄. 또 책을 넘기다 보니까 이런 작은 제목들도 보입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 좀 중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더 읽어드리고요. 아니면 여기 작가의 서문 부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새 아파트를 재래시장에서 값 깎듯이 편을 살펴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